제가 먼저 출연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인천 인천 교대잖아요. 네, 이 건물 인천 교대인데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들 경인교대, 이름이 바뀌었죠. 경인교대.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을 지금 양성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입니다. 이대영 회장님은 또 인천에 있는 교직원 단체 총연합회를 이끌어 계시고요. 또 이를 또 후원하시는 분이 또 인천 교육 정상화회랑 너무 같이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대영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영입니다. 제 옆에요. 김효진 이제 학부모십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나요? 예, 실제 학생을 돕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추홀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시고 또 더 들여다 보니까 사실 교육 전문가시더라고요. 온마을 교육 잠깐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온마을 교육이 뭔지 앉으셔도 됩니다. 예. 온마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마을의 모든 협력자 조력자들이 함께 아이를 가꾸고 그리고 같이 육성시키기 위한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현재 미추홀구에서 온마을 강사를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 6년 전부터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확대되어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 교육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사회복지 분야의 또 전문가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제 김효진 학부모 대표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사실 오늘 학부모님들은 저분을 좀 만나러 오셨을 거예요. 섭외하기 어려웠습니다. 명한식 인호교육 대표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년째 되셨죠? 입시학원 하신 지가? 30년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비결을 물어봤더니 학생에 맞는 맞춤 교육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1월에 되면은요 신년사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인천시 교육청이 신년사다 내놨습니다. 일일 부도보 심신생청록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풀었어요.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녹이 쓴다. 이거를 보고선 이게 회장님 이거 들으셨어요? 예, 저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 아이들에게 학교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왜 보냅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보내잖아요. 공부시키고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걷기에 대한 효과만 계속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걷기 쓰기 읽거쓰입니다. 그게 읽거쓰가 아주 인천교육청의 지금 완전히 그 정책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데가 하나만 잠깐 소개할게요. 울산교육청 교육감이 있습니다. 전창수라고 이분도 진보입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보궐선거했는데 남편이 됐어요. 그 화제가 됐던 분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년사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급변한 시대에 대비해 미래 역량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게 신년사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쪽은 헬스클럽 만들겠다. 이쪽은 미래 역량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한마디로 얘기를 설명을 드리라고 했더니 지난번 우리 이대영 회장님 방송 나오셔서 인천교육 위기라는 거예요. 왜 위기입니까? 세 분한테 다 좀 여쭤볼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은 모르실 겁니다.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졸업한 아이들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3,053명입니다. 전체 한 40개 대학에. 그런데 그 졸업생이 의대에 한 명도 못 갔습니다. 한 명도. 그 인천에서 의대 갔대는데 재수생과 N수생들, 3수생 이 사람들은 6명인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강덕구 의원의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한 저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충청북도하고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두 군데만 한 명도 못 갔다. 그것을 강덕구 의원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 교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시에서 한 명도 못 가면 수능 플러스에서 얼마 정도나 갔습니까?
혹시 예. 제가 그 보고서 저 보기에는 6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수생들. 치대 의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네, 거죠. 네. 한의대도 그렇게 포함해서요. 한의대는 아닐 거예요. 의대만. 의대만 3,053명인데 한 40개 대학에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졸업하면 졸업생은 엔간하면 의대는 못 간다. 학원가에서도 그게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명도 못 간 걸 알고 소문이 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남동구가 55만의 인구인데 남동구에서 1등을 해도 네. 의대는 못 갑니다.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에 관해서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학부모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긴 하였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이 모든 학부모님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점 양지드립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사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재량이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생들보다는 선생님 가르치는 교사의 재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하지 않는 교사와 연구하는 교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가꾸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왜 우리나라에서만 대학을 갑니까? 해외도 갈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한 교육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저희가 인센티브제 같은 걸 도입하여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기르다 보면 당연히 교육의 질과 더불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권도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위기에 있어서 체감하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뭐 200% 체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대략적인 거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이미 하겠습니다. 소문이 날 대로 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전체 1등을 해도 못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학생들이 지금 인천으로 유입하는 인구는 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떠난다. 이 맞습니까? 그 입시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일 문제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하면 학부형님들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잘하는 자원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잘하는 자원들은 특히 서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들이 스카이를 비롯해서 의대 뭐 치대 이런 데를 가는데 보통 그 인원들이 빠지고 하나의 장점은 인천에서도 좀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송도에 과학 영재 예술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대를 28명 정도 보내는데 그 학교는 전국 모집이에요. 인천 모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천 애들은 아닌 거죠.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만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 입시율까지 따지지 말고 저희는 6개구나 아니면 강화까지 합쳐서 했을 때 그러니까 1등에서도 왜 못 가냐면 수능 정시 컷에 걸립니다. 정시를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불수능에서 어려우면 애들이 서울대 1차를 합격해도 정시에서 수능 컷에 걸리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 지금 학부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력이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졸아도 그걸 깨우지를 못합니다. 인권 조례안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깨우면은 그게 걔가 동영상 찍어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제재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은 칠판 수업하다 애가 졸던 말던 자기 수업하고 나가니까 그 의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부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죠. 김효진 학부모님 주변에도 얘가 좀 될성 있어서 떡잎 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서울로 빼려는 경우가 많이 얘기 들으셨나요? 거의 뭐 저희 인천은 사실 송도 쪽으로 많이 예. 집중되어 있고 예. 송도 아니면 바로 네. 서울이죠. 예, 어.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거의 네. 90%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제가 몰랐네요. 예. 지금 이제 교육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송도는 교육에 이제 뭐 더 이상 뭐 인프라 갖출 것도 없다. 송도는 안 건드려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지역 중학교 선생님들 말씀이 그래요. 중학교 2학년쯤 돼서 공부 좀 할 만하다 하면은 부천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한다 하면은 서울로 가고요. 목동이나 저 강남으로
그래서 정말로 가르칠만 한 아이가 좀 있다 싶으면은 어느 날 전학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들이 게을러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책 자체가 교육청 정책 자체가 학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렬 세우기를 하느냐. 교육감 자체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저는 1차 목표는 바로 그런 학생들이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재량, 그 다음에 뭐 결대로 교육도 그 다음이지 실력도 안 갖추고 결대로 교육했다? 그러면 나중에 경쟁력이 없는데 우리 인천 아이들만 결국은 다른 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진학률도 떨어지고 그렇죠. 예. 어쨌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경쟁력이. 예. 근데 지금 그 명원장님 그 전에도 우리 인천 지역 졸업생들이 의대 같은 데를 못 갔어요? 아닙니다. 갔습니다. 아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학교에서 1등 하면 네. 그리고 또 학원마 뭐 학교도 그렇지만 학원마다 의대반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각 지역에서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송도 국제도시가 지금 전국에서 학원이 제일 많습니다. 300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의대반 뭐 초등학교 때 그런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네. 또 그만한 애들이 와서 하는데 비근한 예로 남동구에서도 잘하는 애들은 네. 송도로 학원을 다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송도의 입지가 그런지 몰라 강남까지 4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엄마들이 그룹으로 해갖고 애들을 셔틀 해갖고 가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교육 방식은 똑같거든요. 예. 근데 엄마들의 그 불안감을 조성을 해갖고 이제 강남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연수구 빼놓고는 남동 인천 전체에서 의대를 보낼 수 있는 구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대를 보냈었다는 거고요. 네, 보냈습니다. 그게 언제부턴가 못 보내게 되는 건데 그때 보냈을 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저희 집사람도 모학교 선생님이신데 애들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주무시면 못 깨우는 거죠. 당연하죠. 예, 방해하면 혼나죠, 그렇죠. 선생님이. 뭐 주무시면 절대 못 깨우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예. 상황 자체가 아까 학부형 대표님이 인천이 그래도 재고 인고 부평고가 전국 재패할 때도 있었거든요. 부평구가요. 네, 부평고가 응. 82학번 저희 선배님이신데 298명 갔습니다. 어, 서울대 연고대만. 그러니까 저력은 다 갖고 있는 거네. 저 집안은 있죠. 예. 그리고 재고도 그렇고 인고도 그렇고 뭐 예. 시장님도 뭐 그러신데 음. 그만큼 선생님들이 열정이 없으니까 네. 아이들도 그냥 학교를 뭐 그냥 거의 뭐 밥 먹으러 가는 정도 생각하죠. 급식은 나오니까. 예, 네. 예. 저녁까지 먹고 나와야 되니까 편한 숙식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아졌네요. 예. 학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 다시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는 학원 가서 하고 학교에서는 밥 먹고 자고 예. 놀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사립 모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16명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럽게 프랭카드를 교문 앞에다 걸어놨더니 장학사가 와가지고 이것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왜 떼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른 학교에 위화감 줘서 좀 떼어주세요. 그 정도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그러니까 이런 학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제 그런 하소연을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환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1이시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제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의대는 못 간대 여기서 다니면요. 결론 내리셨어 두 분이. 간단해요. 의대 보내고 싶으면 전학시켜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시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인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의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 조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인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평범한 학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5% 6%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96%는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학생들이 없는 겁니다. 중간에 잘하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위권 학생들이 1, 2점 차이로 5% 6%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인서울이라는 거를 하려고 도전은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생들을 얻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하시기에 오시는 그분들이 있으십니다. 예, 주무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중간 계층들의 어떤 그런 없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교육이 조금 힘들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은 교육계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끌어줘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제가 땡땡학교 학부모인데 그 5, 6%대에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프리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학교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함께 다 같이 잘 이렇게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하위층 계층의 아이들도 좀 나갈 수 있게끔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 설명회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는 의대나 뭐 이렇게 가기 힘듭니다. 인서울이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직업계 고등학교 쪽으로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중학교에서 이미 포기를 하시고 인서울도 힘들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들 5, 6%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직업계 고등학교 쪽으로 어머니들한테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기함을 했습니다. 그 학교를 모방하는 건 아닙니다.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평준화할 수 있도록 일반고 진학을 도와주는 게 사실 중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포기를 하시고 그 앞서서 대학을 떠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일반고를 포기하고 직업계 쪽으로 유도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물론 뭐 대학을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요. 대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이나 인문은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인천에서 아이를 낳았을까? 적어도 서울까지는 갈 걸.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가 문제가 아니라 인서울도 어렵다는 거네요. 지금 뭐 KTX 만들고 뭐 또 우리 저 송도에서 40분 안에 간다는 열차도 다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서울로 애들 보내도 숙박비 안 들고 하숙비 안 드는데 정작 교통은 뚫리는 것 같은데 애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천은 병의원 돌아다녀도요 의사가 인천 출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끊겼다고 그러잖아요. 80년도에 이후에 네 끊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섹션 1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성훈 교육감님의 답변 여태 헌거에 대한 답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의대 진학요 그거 교육청에서 봤을 때 의대 쏠림 현상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대를 보내려는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한다. 옛날에 인도주의 실천을 목표인데 지금은 안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요 기초과학, 기술교육 이쪽에 치중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제가 섹션을 이제 끝나고요. 두 번째는 집중적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일거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숫자니까 제가 또 보고 또 얘기를 할게요. 국어 과목 시도교육청 수능 랭킹을 2022년도에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평균이 96.9예요. 96.9. 근데 서울은 101.11. 서울은 우리가 넘사벽인가요? 넘사벽이죠. 예, 이게 빼고 얘기하자고요. 그럼 이제 2등 대구 99.6, 제주 99입니다. 자, 인천이 얼마 나왔냐면 아까 평균이 96.9라고 그랬죠. 인천 95. 수도권에서 이렇게 낮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학 한번 볼까요? 전체 97.1입니다. 그런데 수학은요. 제주가 잘해요. 제주가 104.2입니다. 서울, 울산 2순위고요. 97.1이 평균인데 인천이 얼마냐면 94.3입니다. 전국 8등. 수학이 나라는 과목도 있네요. 가가 그렇고 나는 보니까 전체가 98.8입니다. 역시 제주가 1등이에요. 101.8입니다. 제주, 서울, 대구, 울산 2순위고요. 인천이 98.1입니다.
평균치하고 7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순위가 7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렇게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지표로 봐서도 위기라고 봅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든 지표가 상위권에 사실은 우리가 서울, 부산 그다음에 우리가 3대 도시라고 하거든요. 3대 도시인데 유정복 시장님은 총 생산량이 부산을 작년에는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2위로 더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전부 다 이게 실력으로 말하면 7, 8등 정도 아니면 12등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지금 인천의 실력이 충청북도와 비슷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 평가를 보면요. 15등에서 17등 그 사이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15등에서 17등.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감 한 사람의 생각이 모든 지금 540개 정도 학교에 전부 다 투입이 되니까 이게 그 한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가 한 20년을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교조 애들이 왜 학생들에게 잘해주나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전교조 그 선생님들은 이 내 제자가 잘 되고 잘못되고 공부를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나를 따라주는 전사를 만드는 거예요. 전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성훈 교육감도 마찬가지.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는 전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 맞고 잘 되고 어디 서울대학 가고 무슨 뭐 인천대학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인정하고 나만 잘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철학에 의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니까 지금 모든 학교가 그 서울대학 프랭카드 띠라고 하는 거. 서울대학 많이 보냈다고 자랑하니까 그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일 아니다. 그렇게 그런 지금 지경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고등학교 선생님, 특히나 인문계 고등학교, 내 자식을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시킨다는 얘기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은 대학 입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대학 입시 전문가. 대학 입시 전문가라고 하면은 자기 과목은 책임져야 되고 입시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 모든 그런 학원 선생보다도 우수한 그러한 이 경지에 올라와야 된다. 그런 연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 다 손 놓고 계십니다. 왜? 교육청이 그런 거 뭐 시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청 지시를 따르는 게 바로 선생님들의 속성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지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우리 학부모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매년 전국에 17개 있는 교육청을 상대로 평가를 매깁니다. 17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그 항목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교육과 관련된 거, 안전에 관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인천은 당연히 17개 평가를 하니까 들어갔겠죠.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인천이 17개 중에 몇 등이요? 꼴등? 16등? 네네. 답이 나왔는데요. 모르겠답니다.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인천시 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답이 어떻게 왔냐면 못 알려주겠다. 그렇게 왔습니다. 전국에 17개 있는 교육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답니다.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그래서 1등 한 대만 공개하겠다. 평가별로 높은 울산, 전북 이거 있잖아요. 보수 교육감이시게 1등 줬지 현 정부가 아닙니다. 울산 진보죠. 전북 진보입니다. 전북요 2016년도 평가에서 거의 꼴찌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에 거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인천이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지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한 건 앞에서 찾는 것보다 뒤에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자, 일거스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고 쓰고 걷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굉장히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현 교육
정책에 잘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입시 쪽으로 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것들을 커리큘럼에 잘 녹아들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숙제로 선생님들한테 과중하게 업무로 남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잘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게 있다면 이것들이 오해 요지가 없도록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걸 다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달에 오해 요지가 있고요. 심지어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런 내용은 들어보았으나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그리고 걷고 사색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현 교육 상황에서는 조금 이루어지기 힘든 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긴 하더라고요. 명 원장님, 그 논술이 수시인가요? 논술이 정시입니까? 수시입니까? 수시도 있고 정시 다 했습니까? 그럼 지금 교육청 말대로 일거스가 읽고 쓰고 뭐 걷고 그런다면 논술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건 네. 일거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인천시에 있는 시민의 61%가 일거스를 안다는데요? 자기들이 제시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학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거스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예. 저기 그러면 조사가 잘못된가요, 회장님? 읽고 걷고 쓰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굉장히 많이 홍보는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12월 달까지는 그 전철에서 그 홍보 문구를 봤는데 지금 1월 달에는 없더라고요. 전철을 타 보니까 1월 달은 띄었더라고요. 일것에 대해서 작년에 쓴 돈이 이미 137억 원입니다. 일거스 그 항목만 가지고 쓴 돈이 인천교육청에서 쓴 돈이 13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일거스가 뭐 처음부터 교육감 공약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후반부부터 막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교육청 완전히 중심 정책이 돼버렸습니다. 중심 정책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속속 깊이 쉽게 이야기를 못한다. 그래서 그 일거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야기하기로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습 역량과 그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읽기, 걷기, 쓰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읽기, 걷기, 쓰기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은 어느 행사에 가든지 이 일것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이 정말로 운동하고 책 읽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청이 앞섰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책 읽는 그러한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장서는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장서는. 그러니까 책 읽으라 해놓고 도서관에다 책 안 사주고 그런데 무슨 책을 읽으라래요. 그래서 굉장히 엇박자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읽으라고 하는데 읽을 책이 없으면 사서 선생님 비율도 많이 낮다면서요, 인천이. 예. 사서 선생님도 540개 학교 정도 중에 정식적인 사서 그 정식 선생님은 78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거스와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뭐 버스 홍보하고 지하철 홍보한다 그러는데 홍보비 갖고 어디다 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일거스의 순수 예산이 지난해 44억 썼고 올해 67억 분이 안 썼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앞에다 일거스라고 단어를 쓰다 보니까 엄청 쓰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요. 지난해 올해 100억 넘는 돈이 일거스에 사용됐다는 거고요. 자, 여기 일거스 얘기를 계속하면 오늘 3박 4일 토론회도 안 되니까 그다음 강남 교육과 관련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명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강남 교육 그 특구잖아요. 거기가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방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선호대학을 많이 가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치동이랑 이제 학원은 저는 구월동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새 송도랑 비교해 보면 특별하게 그쪽에서 내세우는 거는 없습니다. 뭐 배우는 것도 다 똑같지만 그쪽에서 내세우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멘토링, 프렌, 그다음에 모니터링인데 그거는 그 친구들이 하는 거고 자세로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피드백인데 그건 어느 학원에서나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30년 동안 학원을 하면서 강남이든 송도든 기타 인천이든 구월동이든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내 반 아이의 특성을 알아서 이 친구를 얼마만큼 케어해 주는 거에 따라서 애들이 확 바뀝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학부형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은 실업계 고등학교 먼저 뽑습니다. 전기를 그게 전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뽑을 때 성적 순으로 한 상위 60% 미만 애들이 대부분 우리 말대로 특성화고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반에서 한 20등 밖에 애들 이렇게 보내는데 그 중에서 10등 하는 애가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 드론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계 드론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선인재단 안에. 근데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야, 너 10등 하는데 대학 가서 더 전공을 해서 가라가 아니라 얘한테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은 그냥 원서 써. 그리고 보내요. 그럼 10등한 친구가 그 학교를 가면 적응이 안 됩니다. 출석률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0%, 1학년 때 70%, 2학년 때 50%, 3학년 때 50%. 애들이 학교를 안 와요. 그러면 얘가 갔어. 실업계를 갔어요.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이미 학력차는 확 벌어져 있죠. 그래서 교과서가 다르던가 뭐 배우는 게 다르면은 강남 가서 공부해라. 제 딸도 거기를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애는 확 바뀝니다. 바뀌는 정도가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애들한테 관심을 지극히 못 갖는다는 거예요. 체벌도 못하지. 아무 말로만 데려다 놓고 자지 마라 그러는데 자는데 그 등도 못 들어요. 여고는 특히 뭐 여자 학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지극히 위축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위축이 되니까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거예요. 아까 학부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도 다 정규대학 배우고 임용과시까지 공부한 분들인데 그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적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대요. 퇴근하고 업무 자기 애들 거 뭐 생기부 쓰고 그러면 그것도 벅차니까 거기다 또 애들이 속색이면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한 얘기하면 폭언 뭐 했다 그 인권 조례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지 학원은 다 똑같습니다. 송도나 뭐 강남이나 구월동이나 다 똑같은데 선생님들의 어떤 열의 송도는 어쩔 수밖에 없죠. 강남은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잖아 학교 일에. 선생님들도 방과 후에 좀 이런 거 문제 거기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낸 거를 학부형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문제 틀렸다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시죠. 그 시험 문제 하나 내기 위해서. 근데 인천은 뭐 전체적인 선생님들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극히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기들이. 학교 관심이 떨어져 있다. 예, 예.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김유진 학부모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지금 명 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개 수업을 제가 한번 가봤더니 학부모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수업을 인도해야 되니까 지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끄는 것도 있고 교권 하락도 굉장히 많은 큰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 안에서 학부모들의 그런 참여와 관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도 관심 있게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많이 있어야 선생님들과 함께 이게 세 명이 다 같이 융합을 하는 거죠.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 많이 오셔서 같이 좀 세미나도 가지시고 조금 더 확장된 사고들을 많이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그 명 원장님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강남교육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원들의 교육 특별한 비법 없다. 똑같다. 네, 맞습니다. 똑같고 다만 학부모님들의 열의, 그다음 학교 선생님들의 자세 변환이 요구된다. 그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성추행 논란도 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교권 5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교육단체에서는 잠자는 애들 깨우는 법이 통과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잠자는 애들 그 전에는 잠자는 애들 깨워서 너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러면 그 이동시켰다고 교실 안에서 교실 밖으로 이동시켰다고 그것도 법에 이게 위배가 된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아이들을 좀 혼내도 교육을 위해서 혼내면은 선생님한테 면책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치원 같은 데가 참 아이들 지도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아동학대법이 수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다가 조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지금 작년 11월 말쯤에 아동학대법 그 수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처음에는 9월 달에는 교권 4법이 통과됐는데 그거까지 합쳐서 우리가 교권 5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은 이제 통과됐습니다. 뭐 웬만한 일 가지고는 이제는 뭐 성추행이다 또는 뭐 아동학대법이다 이렇게 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또 만약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잘못되면은 고발을 바로 교육감이 고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교권이 조금 좋아졌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답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은 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고 내 아이를 이 학교에 입학시켰을 때 보냈을 때 내가 이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그것만 하면은 답은 저절로 나온다. 선생님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답은 저절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돼서 섹션 세 번째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다면 대안이라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을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가장 안도됐던 것이 강남 지역에 특별한 교육 비법이 없다. 인천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했고요. 그런 말씀 또 해주신 우리 명한식 원장님한테 굉장히 감사를 좀 드리고 지금 예산, 교육청의 예산 일거수와 같은데 엄청나게 쓰이고 있는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고 좀 보고요. 이거 일거수와 같은데 잘못 사용된 예산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개선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엄청나게 그 개선 방향인데 자 2022년 2023년도에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컴퓨터를 사주는데 사용한 돈이 얼마냐면 1,323억 원을 썼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1,323억 원 그게 사실은 언제 썼어야 되느냐면
이 코로나 때 썼어야 되거든요. 그 컴퓨터 없는 애들한테 컴퓨터 빨리 사줬어야 되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학교에 못 가니까. 근데 이미 이건 학교에 다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금 사줘도 특별히 쓸 일이 없어요. 걔들이 게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다 그런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써야 될 돈을 사실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좀 기르고 또 고등학생들의 어떤 이 학력고사 이 점수 상향시키는데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의 그 취지에 맞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왜 수학여행비 그를 다 대주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에게 25만 원씩 전부 다 줍니다. 현금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 작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한테 45만 원씩 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3학년은 뺐더라고요. 3학년은 쓸 새가 없답니다. 그 고등학교 교장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만 45만 원씩 100% 다 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들한테 전부 다 20만 원씩 입학 준비금이라고 다 줬습니다. 학부모에게 돈 다 줬어요. 그리고 수학여행비는 학부모에게 주는 건 아니고 학교에다가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그 목적 외에는 못 쓰게끔 딱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시설이 망가져서 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돈이 실제적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하수도구 치는데 500만 원을 좀 써야 되는 그 예산이 없다고 행정실장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오는데 정말로 학교에서는 빈곤하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그렇게 예산을 어떤 목적 사업비에 주지 말고 그 교육감 표 사는데 이렇게 주지 말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통으로다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제가 배준영 이 국회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려요. 그거 좀 법 좀 만들어서 통으로 줘서 교장 선생님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학급당 뭐 학생 수당 얼마씩 줘서 그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좀 잘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좀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예산을 이제 목간전행 같은 거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학교 같은 경우는 살림을 하는 교장 선생님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뭐 어디에 들어갈 돈인지.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면서 이거 꼭 애들 수학여행비로만 써. 나머지 못 써.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 명원장님, 지금 우리 교육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그런 저소득층 자녀도 있을 거고 조금만 사교육에서 도와주면 얘가 재능을 더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을 해서 시가 교육청이 같이 교육 바우처 이런 사업에 네. 투자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부 최상위 계층이나 중에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위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 학원 바우처를 하자. 학원 바우처가 뭐냐면 일단 1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학원에서 학원비가 보통 지금 이제 40만 원대로 육박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중간 계층이 없어졌어요. 학원 애들이 없으니까 학원비를 올려갖고 학원은 특별하게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정리하고 학원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부담이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고1 정도 지금 올라오는 친구들 전 과목을 한다고 그러면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거를 낮추자. 제가 30년 동안 한 경험으로는 애들 과목당 20만 원 받아도 충분합니다. 학원을 밥벌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학원도 사업은 사업이거든요. 그게 사업 명시서에 나와 있어요. 교육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남동구에서 학원을 하는데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는데 학원 바우처 사업을 한번 해보자. 각 지역 20개 동이거든요. 그 동에 거점 학원을 만들어서 그 학원에서 조금 허락을 하면 좀 어려운 친구들 진짜 다니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학원비도 비싸고 엄마들이 과목 수를 줄이죠. 진짜 주요 과목 영수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에서도 학원 바우처 사업은 아마 그 전에도 어느 분이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그게 묻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역량을 발휘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고요. 이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인천 교육에 바라는 바 있다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교육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교육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단순한 입시 교육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학교 그리고 하고 싶은 학교 그러니까 교육도 그런 식으로의 어떤 차세대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오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학부모 대표로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경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할 구에서만 초중고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보니까 구 경계선에 사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땡땡구이기 때문에 30분 넘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 학생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엄마는 가장 심각하게 어린 나이부터 주소지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나중에 훌륭한 인재로 저희가 키우는 게 저희의 목표긴 하지요. 그런데 학생권을 주장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배울 수 있는 공간, 배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인데요. 물론 압니다. 어떤 학교들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관할 구역을 정했고 그래서 그 권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갔으면 하는 방안에서 하신 건 아닌데요. 예외의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사실 어저께 저희가 고등학교 발표가 났는데요. 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뭐 1시간 거리에 학교를 가는 건 대다수고 이미 이제 그 관할구 안에서 과밀 학교가 된 겁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5순위가 넘어서서 저희 미추홀구는 9개 군까지 쓸 수 있는데요. 1, 2, 3, 4가 다 과밀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구에서만 쓸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만 돌다 보니까 더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타구로요. 중구.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교육 경계선을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정해주셔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것, 내 집 앞에 다닐 수 있는 건 아이들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학교를 가면서 학생들이 가장 무엇을 원할까요? 안전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 교육 커리큘럼에 학교 폭력이 잘 녹아져 있는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잘 녹아져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도 이제 5건이 이제 되셨다고 통과가 되셨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조례를 잘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잘 확인하여서 저희 학부모들도 학교를 보냈을 때 잘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이라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부분이 있죠. 인천시 교육이. 그렇다고 그 수렁에서 그냥 계속 잠겨 있을 필요도 없겠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대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사실 공감하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면 심각하게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